자, 내 휴대폰 속의 슈퍼스파이 책으로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이야기 나눴었고, 이번 주에는 네.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찬반 논술을 써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를 확대해야 하는 건가라는 논술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반 논술문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제야부터 발표하고 여러분들이 또 합평할 텐데 평가의 기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찬반 논술 같은 경우는 다른 글들에 비해서 형식이 갖춰져 있는 그런 글들입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문제 제기에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할 거다라고 하는 분에서 CCTV 설치 확대에 대한 이런 문제가 왜 이 시점에서 제기가 되는 건가? 이 문제를 우리가 왜 검토하고 따져봐야 하는 건가? 또 CCTV 설치 확대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야? 그 정의란 무언가? 아니면 현재 CCTV 설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 또 뭐 어떤 주장을 펼치고 있는 사람들이 있나? 이 문제의 쟁점에는 어떤 쟁점들이 숨어져 있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로서 이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이해들, 그 사전 배경적 이해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서론의 역할입니다. 서론은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하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서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서론을 제대로 잘 썼는 건가라는 부분들이 평가의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주장을 확실히 해요. 나는 설치 확대에 찬성한다. 나는 또 설치 확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의견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 좋은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서 그 근거가 과연 얼마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그런 근거인 건가라는 점에서 이제 근거 자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거는 아주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근거다라는 점에서 이제 근거 자체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 근거가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고 있는지 증명하는 그런 작업들. 그 증명이 얼마나 제대로 잘 되고 있나라는 부분도 중요하고 그 증명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적절하게 비유한다던가 비교한다던가 예시라는 어떤 그런 기법을 사용했는 건가. 또 자기 어떤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통계 자료라던가 전문가의 의견 같은 걸 인용을 해서 자기의 근거를 더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 세트인 부분에서 어쨌든 그 안에서 논리적 일관성이라던가 뭐 설득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는 건가. 이 부분들이 이제 중요한 또 평가 기준이 되겠지. 그다음에 이제 반론이란 부분들은 내가 찬성 측이면 반대 측의 주장을 예상하고 내가 반대 측이면 찬성 측의 주장을 예상해서 그 상대방의 근거가 왜 문제인지 또는 상대방의 근거에 대한 대안, 그 문제에 대한 해결하는 대안적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그럼으로써 상대방 주장을 무력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반론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 어쨌든 상대방 주장을 얼마나 잘 예상하고 그걸 얼마나 잘 무력화시키고 있는지 그 부분들을 또 평가의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자, 끝에서는 이제 그동안 논했던 것들에 대해서 중요한 것만 뽑아서 전체적으로 종합 정리해 주는 부분들 한 부분과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가 인상 깊은 마무리하는 부분들, 내 주장, 내 편을 확실히 끌어들이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그런 부분들 아니면 뭐 비전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부분들, 뭐 등등, 뭐 명언이나 뭐 이런 것들로 마무리하는 부분들 11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데서 인상 깊은 마무리를 제대로 잘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글의 평가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문단 구별을 제대로 잘해서 읽기 쉽게 써놨는가. 그다음에 문법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알맞게 되었는 건가. 뭐 띄어쓰기 맞춤법이 제대로 잘 되었는 건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평가의 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요소들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상대방 글들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점이 훌륭하다, 어떤 점이 뛰어나다, 근데 어떤 점은 뭐 아쉽다,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해주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뭐 얘기하려고 했었어? 저 아무 말도 안 아무 했는데요. 말도 안 했어. 자, 선생님이 평가 기준과 관련해서 질문 있거나 뭐 할 얘기 있는 사람 없으면 저 평가 기준 좀만 간결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네. 내가 열심히 얘기했더니 자, 한마디로 말해서 뭐 토론, 본론, 반론, 결론을 제대로 잘 썼나 평가하고
얼마나 자기 주장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했나 평가하라고. 네. 그 글을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썼는지, 말 되게 썼는지 평가하라고. 자, 먼저 제약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 발표하겠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CCTV가 설치된 것만으로도 범죄율이 줄어든다. CCTV가 설치된 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CCTV는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CCTV가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바 더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한다. 최근에는 CCTV가 어린이집이나 나아가 수술실에도 설치되기도 한다. 이처럼 CCTV의 설치로 우리의 삶에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반대한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거나 의사가 책임감 있게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CCTV 설치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설치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사생활 침해라고 보는 사람들도 존재한다. 또 CCTV가 범죄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삶은 말도 안 되게 달라졌다.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은 더 우리의 민감한 사생활을 더 잘 지켜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CCTV 설치가 범죄율과 우리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발전에 따라 생기는 단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나는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하경이 어, 평가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 결론에서 뭔가 자신의 생각을 말한 점이 좋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의견에 대해서 말한 것이 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다고 느껴졌어요. 끝이야? 네. 성현이. 뭔가 되게 글 형식이 뭔가 되게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뭔가 앞에 서론이 없어가지고 약간 좀 허전했죠. 재현이. 뭔가 각 주장에 맞게 이해가 되고 뭔가 잘 설득력 있게 그거를 펼친 것 같은데 저도 뭔가 그 형식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아유, 하경이, 성현이, 재현이 평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욕은 하고 싶은데 차마 제가 상처받을까 봐 욕은 못하고 아주 그냥 칭찬 찾아갖고 하느라고 힘들었지, 너네? 그냥 욕을 해. 자, 제안은 지금 기본적으로 쌤이 아까 말했던 찬반 논술을 쓰는 것이 갖춰야 될 기본 폼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지 안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아가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것들은 지금 이게 점점 표시를 해놓은 이유가 도대체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아는 지금 글을 완성에 쓴 게 아니라 글을 쓰기 위한 준비, 그 메모 노트, 뭐 조사 작업 뭐 이런 정도를 한 거지 이게 지금 완성된 글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게 완성된 글이라면 완전히 형식 파괴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아는 지금 오늘 제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은 다른 친구가 쓴 글을 보고서 찬반 논술은 어떤 식으로 쓰는 거다라는 기본 형식을 배우고 익히는 게 제아가 할 일입니다. 제아야. 그래서 제아가 지금 요 글 쓰는 것만 써놓은 거만 보면은 지난주에 쌤님이 열심히 서론에는 뭘 쓰고 본론에는 뭘 쓰고 뭐 반론 뭘 쓰고 뭐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안 들었다. 선생님이 설명한 거하고 별개로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썼다. 그래서 아까 제아가 쌤이 굉장히 열심히 설명했더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이딴 식으로 딴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뒤통수 친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CCTV가 설치된 것만으로도 범죄율이 줄어든다. 라고 썼는데 왜 그러냐고 왜? 증명을 해야지. 이게 그러면 이게 범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CCTV 설치된다 해서 핵심 근거 1이 될 수 있어.
CCTV에 설치된 것이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CCTV는 범죄를 예방하는 목적이 때문에 사생활 침해를 볼 수 없다는데 사생활 침해하고 범죄 예방하고 뭔 상관이냐고. 그러니까 범죄율이 줄어든다. 범죄 예방이 같은 얘기야 지금. 이거에 대한 이게 보조 문장이 되는데 이거는 사생활 침해라고 할 수 없다 해서 상대방이 이건 찬성 측이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라고 할 거면 왜 사생활 침해가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범죄 예방할 수 있다. 이거는 자기들의 주장이라는 거야. 때문에 이거는 반론도 안 된다는 거야. 굳이 말하면 이게 반론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더 큰 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과 더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한다. 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뭐 범죄를 줄여준다 계속 같은 얘기인데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럼 이거는 CCTV를 뭐 해야 되는 설치해야 되는 근거가 되는 거지. 범죄를 줄어든다. 범죄가 예방된다. 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최근에 CCTV가 어린이집이나 나아가 수술실에 설치되기도 한다. 이처럼 CCTV 설치로 우리의 삶에 더 어린이집이나 수술실에 설치되는데 왜 우리의 삶에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냐고. 갑자기 너무 이렇게 확 건너뛰어. 이런 걸 우리가 비약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비약적 발전이 이뤘다 이럴 때 이 비약은 좋은 거야. 근데 논리 논술에서의 비약은 아주 치명적인 거야. 아주 안 좋은 거야. 단계 밟아가면서 논리적으로 그것들이 설득이 돼야 되지. 그냥 휙 건너뛰면 그건 자기 머릿속에서나 그런 생각이 있는 거지. 안 된다는 거지. 하지만 의사들은 반대한다. 의사를 잠재적 범죄로 취급하여 의사가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갑자기 어린이집 얘기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는 얘기지. 지금 아주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거는 그냥 글을 쓰기 위한 자료 수집 단계, 메모 단계, 뭐 이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지. 잠재적 할 때, 이것도 이런 잠재적은 없습니다. 아입니다. 잠재할 제가. 그래서 지금 설치된 것만 들어도라든지 아주 새로운 한글의 창제를 계속하고 있고, 글 고쳐 쓰기나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금 현재 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입니다. 하지만 CCTV에 좋은 점만 있는 곳은 아니다. 여기서 지금 여태까지 범죄 취급해서 수술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 얘기하면 부정적인 거 얘기를 하더니 하지만 실제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여태까지 지가 좋은 점만 얘기한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근데 뭐 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야. CCTV 설치가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사생활 침해가 보는 사람 존재한다. 이건 너무나 하나만한 얘기야. 내일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옵니다. 기상예보가 나와가지고 내일 날씨가 맑거나 흐리겠습니다. 이건 그게 기상예보냐고. 재하가 성현아 내가 네 점쳐줄게. 네 운명을 내가 얘기해줄게. 너 있잖아. 너 결혼할 수 있거나 없어. 그럼 성현이가 와, 너 어쩜 이렇게 쪽집게냐고 하겠냐고 지금 이게. 그 부분에서 이런 얘기는 하나만한 얘기. 그 하나만한 얘기는 오히려 하면 감점당해 이런 얘기는. 또 CCTV가 범죄를 낮추는데 도움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아까 이 범죄율 줄어든다면서. 그러니까 범죄율이 줄어들면 네가 왜 줄어든지 증명하고 범죄율이 줄어들지 않으면 왜 줄어들지 않은지 증명하고 그리고 너는 지금 네가 황희정승도 아닌데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이게 아니라고. 논술은 네가 입장을 정해놓고 네가 찬성이면 찬성, 반대면 반대 입장을 정해놓고 상대방을 설득하게 쓰는 거라고. 근데 너는 지금 이런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도 있다, 그 소개하는 거. 그거는 논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건 나 같은 선생이 해야 될 일이 선생이 내가 맨날 너희들한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그거는 내가 너희들을 설득시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선생은 내 역할 스스로가 너희들에게 안내하고 결국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안내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분도 있고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논술자는 그게 아니야. 논술자는 자기의 주장을 갖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얘기지. 그 다음에 기술의 발달로 우리의 삶을 말도 안 되게 달랐다. 자, 말도 안 되게 요거 띄웠어야 되고 자, 말도 안 되게 달라졌다라는 뜻이 뭘까? 어떤 경우였어요? 말도 안 되게 달라졌다가. 많이 달라졌다. 많이 달라졌다. 근데 많이 달라졌다는데 많이 좋게 달라진 거야? 많이 나쁘게 달라진 거야? 둘 다, 두 방향으로 둘 다? 응? 두 방향 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근데 그 말도 안 되게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 어? 긍정적. 긍정적이라고? 둘 중 어느 것도 아닌데?
자, 그래서 뭐 사람마다 그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말도 안 되게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는 말도 안 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자체가 주는 의미가 뉘앙스 느낌이 부정적이야. 음? 말도 안 된다라는 말 자체가 야, 그 말도 안 돼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긍정적이지 긍정적이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기술의 발달이라는 말은 보통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발달했다 그러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요. 긍정적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 발달이란 말과 말도 안 되게 뭐 이런 부분들,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뭐 몰라보게 달라졌다. 막 기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은 뭐 매우 향상되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문장의 어떤 그런 표현에 있어서 나 수업 여기 자연스럽게 밖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뭐라고? 아니에요. 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은 더 우리의 민감한 사생활을 더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너의 주장이 사생활을 더 잘 지켜야 할 것이다 라는 거를 주장하고자 하는 거지. 하지만 CCTV 설치가 범죄이고 우리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 장점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제안은 두 마리 토끼 다 잡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자는 거야 지금. 근데 논술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논술은 두 마리 토끼 다 잡기가 아니라 하나만을 명확하게 선정해서 그것이 더 뛰어남을 증명해 보는 게 논술이 해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지.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어쨌든 제아의 이 글은 찬반 논술의 어떤 그런 기본 이 부분들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을 잘 보고서 어떻게 찬반 논술을 써야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수재님 입장에서 좀 이렇게 당혹스러운 점들은 여러분들이 찬반 논술 쓰는 게 수재님하고 이거 처음 쓴 거 아니지 않아? 지난번에 찬반 논술 쓰지 않았어? 네. 처음 쓰는 거라면 내가, 뭐, 재하가 이렇게 쓰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 당연하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처음 쓰는 게 아닌 상태 속에서 재하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재하가 평소에 보여줬던 다른 부분에서의 역량에 비춰봤을 때, 상당히 실망스럽다는 거지. 그러니까 재하가 다른 것도 막, 잘 못하고 이랬으면, 쌤이 기대도 안 하고, 이렇게 쓰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뭐, 당연히 네가 이렇게 쓰는 게 네 수준에서는 당연히 이 정도 쓰는 게 맞지. 선생님이 5살짜리가 구구단 못 외운다고 선생님이 욕하면 5살짜리가 나쁜 거야? 선생님이 나쁜 거야? 선생님. 선생님이 나쁜 거지. 5살짜리가 구구단 못 외운다.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근데 13살짜리가 구구단 못 외우면 그건 걔가 특정하게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걔가 욕 먹어야지. 지금 그런 상황이야, 재아야. 자, 네. 다음 1등이 누구야? 재현이었나? 저요. 하경이? 하경이? 네. 네. 하경이 이게 마지막에 했나? 잠깐만. 네. 하경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2002년 발생한 살인사건이 살인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체포되었다. 체포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노력과 자료가 있었지만 CCTV의 역할이 가장 컸다. 당시 포착된 영상을 통해 범인의 얼굴 그리고 사건 전개 시간 등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현재 CCTV는 범인 체포, 안전사고 예방 등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CCTV 확대 설치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은 제각각이다.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나는 CCTV 확대 설치 찬성한다. 첫째,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범죄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 아무래도 감시받고 있고 증거가 남다 보니 범죄를 저지르기 힘든 환경이 조성된다. 그리고 범죄가 일어난다 해도 범죄자 체포가 쉬워 연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실제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CCTV가 설치된 곳에 5대 범죄가 약 26% 줄어들었다고 한다. 둘째,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주차를 예방할 수 있다.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로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주차가 뽑히고 있다. 하지만 CCTV가 설치되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결국은 잡힐 것을 알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된다. 셋째,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어떤 안전사고가 일어났을 때 CCTV가 있으면 그것의 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추후 그것을 반영해 앞으로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반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범죄 예방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는 판단하기 어렵기도 하고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는 설치
개최하지 않는 등의 해결 방안도 있다. 그리고 더욱 보안을 철저히 해킹을 막을 수 있다. 또한 궁극적인 범죄 예방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연쇄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뿐더러 체포하는 것만해도 큰 역할이다. 나는 오늘 CCTV 확대 설치에 대한 논설문을 썼다. 나의 의견은 찬성이었고 근거로는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쓰레기 분란, 투기 불법 주차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등이 있었다. 현재 CCTV는 우리의 사회에 빼놓을 수 없는 것들 중 하나이다. 물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많지만 앞으로 차근차근 해결해 간다면 우리 사회에 더욱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네, 수고했습니다. 성현이부터 평가하겠습니다. 네, 저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형식도 맞춰져 있는 것도 좋았고, 약간 그 결론에서 마지막에 그 근거들을 약간 좀 모아서 그런 식으로 요약해 준 것도 잘 쓴 것 같았어요. 자, 재현이. 저도 형식을 되게 잘 맞춘 것 같고, 또 처음에 이렇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써서 되게 인상이 깊었고, 또 그 뭔가 연구 결과 그런 걸 써넣어서 되게 근거가 뒷받침을 잘 했던 것 같아요. 재야. 저는 처음에 도입할 때 부분이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걸 느꼈고, 이제 글의 약간 기본적인 형태 같은 걸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자, 재하가 학경의 글을 통해서 기본적인 형식을 이렇게 써야겠구나라고 배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경이가 그 찬반 논술의 그 형태의 기본 폼에 맞춰서 쓴 것들은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학경의 글에도 우리가 손봐야 될 부분들이 꽤 있더란 얘기야.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글이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자, 봐. 안 이상해? 요 첫 문장? 너네 이 첫 문장 보면서 이상한 거 없어? 뭔가 그 2002년에 어, 발생하고 15년 뒤면 2017년인데 어, 지금은 어, 23년인데 약간 어. 처음에 15년 만에 체포되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약간 조금 그 부분이 그래. 재현이 제안은 지금 성현이가 그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의문이 안 들어? 어, 별 생각 안 해봤어? 네. 하경이, 성현이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너는 이렇게 쓴 이유가 뭐야? 자, 출처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두 가지일 수 있어. 그 자료 자체가 잘못된 자료거나, 두 번째, 네가 이걸 본 게 2017년 신문 자료나 이런 걸 네, 있는 거를 2023년 버전으로 갖다가 네가 그냥 이거 그대로 갖다 옮겨놔서 이거나. 뭔 네, 거야, 진실이. 2017년 자료를 본 거야, 그럼 이게?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그러면 너가 이제 그러면 그런 글들을 갖다가 네가 인용해 쓰는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인용해 쓸 때는 현재 상황에 뭐에 맞춰서 그럼 네, 그게 들어야지. 2017년 뭐 누가 체포되었다. 그런데 그 사건이 특별히 관심을 끈 것들은 무려 15년 만에 뭐 이런 식으로 가야 앞뒤 맥락이 맞는 거란 얘기예요. 근데 요게 안 맞아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게 특히 논술글이야. 논술글 같은 경우는 사실성, 근거 이게 아주 중요해. 근데 이런 거에서 뭐 해버리면 틀려버리면 의문이 생겨버리면 이 글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져 버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디테일에 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 이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15년 만에 첩보됐다는 걸 알면 되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글의 신뢰에 있어서 이게 악영향,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네. 다음에 체포하는 과정에서 많은 노력과 자료가 있었지만 CCTV의 역할이 가장 컸다? 당시 포착된 영상을 통해 범인 얼굴 그리고 사건 전개 시간 등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보면서 이게 사실이야? 하경아? 네, 이게 진짜 CCTV 때문에 이 15년 만에 체포를 한 거야? 네, 어.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제 하경이가 어떤 자료를 갖고 봤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좀 의문이 생기지 않아? 이걸 보면서 너네가 의문이 안 생겨? 혹시? 일단 15년 만에 체포됐는데 그 당시 CCTV 기록이 어떻게 남아있는지랑 음. 이, 아니, 그럼 그 2000 당시에는 CCTV 안 보고 뭐 했냐는 얘기야. 그 당시 경찰들이 15년 전 경찰들은 그러면 CCTV 확인도 안 하고 뭐 했냐는 얘기야. 그 경찰들이 엉터리 아니냐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건 예를 들면 요즘에 15년 만에 해결됐다고 30년 만에 해결됐다고 요즘에 그런 얘기 가끔 나와. 네. 근데 요즘에 그 나오는 일은 CCTV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나와? DNA? 그렇지. DNA 검사 기법이 발달된 거야. 옛날엔 DNA 검사 기법이 없었어. 근데 요즘 DNA 유전자 정보 검사 기법이 발달해가지고 막 30년 전 사건인데 15년 전 사건인데 그때 증거물로 갖고 있던 거에 혈흔이 남아있던 거를 DNA 분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범인들 그 DNA 그 데이터베이스에 돼 있는 거 연결시켜가지고 범인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종종 나오더란 얘기야. 그런 사건들이 해결되고. 근데 CCTV의 역할이 과연 컸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CCTV가 15년 만에 해결되는데 왜 역할을 하는 거지? 라는 점에서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하경이가 구체적 사건을 가지고서 쓴 거는 좋은 점. 좋은 점인데 그런데 CCTV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진짜 범인 체포에 도움이 되었던 어떤 그런 일들이 사실 많아. 네. 그 사건 해결에 도움됐던 것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네가 뭐 하는 거야? 해줘야지. 네. 그래서 아주 안 좋은 얘기인데 요즘에 계속 그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무슨 뭐 부산 돌려차기 무슨 뭐 사건? 네, 뭐 부산에 뭐 한 여성을 뭐 남자가 무슨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뭐 쓰러뜨리고 나서 뭐 어떤 그런 사건 때문에 지금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CCTV에서 사라진 몇 분 동안 뭐 성폭행도 있지 않았냐 갖고 그게 뭐 그 여성 그 피해자의 그 옷에서 남성의 DNA가 뭐 이렇게 추출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뭐 앞으로 구형도 더 줘야 된다 구형을 높여야 된다 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만약에 CCTV가 없었더라면 그 범인을 잡기 힘들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여성이 완전히 의식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기억도 못하 단기 기억 상실에 빠져 있고 막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런 여러 가지로 해서 이 자료 외에 다른 자료로도 CCTV의 그 효과성 이런 걸 입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하객이 이렇게 자료 조사에서 한 건 좋은 점인데 이왕이면 조금 더 이렇게 논란이 되지 않는 명명백백한 그런 자료를 갖고 썼더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을 하객이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네. 현재 CCTV는 범인체포 안전사고 예방도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CCTV 확대 설치에 대한 사람들 의견은 제각각이다. 사생활 침해 등 이유로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할 수 있고 하지만 나는 CCTV 확대 설치에 찬성한다고 해서 어쨌든 서론을 이렇게 수근노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CCTV 설치해야 될까 해놓고 그다음에 찬성한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그 문제제기 없이 그냥 확대 설치에 찬성한다라고 함으로써 어쨌든 CCTV 확대 설치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근거로서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고 범죄 발생률을 줄일 수 있다. 두 번째가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주차를 예방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해서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쓰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주차하고 범죄 예방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범죄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절도, 강도, 뭐 살인 사건, 뭐 성폭력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범죄라고 얘기하고 그에 비해서 이제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 주차 같은 경우는 뭐 그 범죄라고까지 얘기하지 않는 생활 에서 위반한 어떤 그런 불법 행위들인데 근데 이것도 둘 다를 보면 결국은 다 예방, 예방, 예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얘기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근거가 약간 비슷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거를 조금 더 다양하게 가거나 아니면 아예 세분화시켜서 나눠서 쓰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범죄 방해 효과적이라는데 왜 CCTV가 범죄 방해 효과적인지라는 부분에서 요 이유를 이렇게 쓴 거야.
요 이유를. 그 다음에 범죄가 일어난다 해도 범죄 체포가 쉬워서 연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요게 근거 이게 지금 이 근거가 그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쓴 거라는 거야. 두 가지 근거를. 차라리 이렇게 네. 두 가지 근거를 한꺼번에 쓰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쓰는 게 낫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CCTV 설치된 곳에 5대 범죄가 약 60, 20% 줄어들었다고 한다는 식으로 이런 연구 결과를 모아오고 있는 점들 제시하고 있는 점은 아주 좋은 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욕심 부린다면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그냥 연구 결과라고 하면 이게 무슨 연구 결과인지 알지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특정해서 뭐 2015년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뭐 무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최소한 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얘기해 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투기 무단 불법 취재 예방할 수 있고 그러면 왜 쓰레기 무단 투기 불법 취재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아까 여기 네가 이게 증명했던 것처럼 요 이야기가 뭐 한다는 거야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네. 심각한 문제로 쓰레기 불법 뽑히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라는 식에 대해서도 역시 뭐하게 구체적인 어떤 그런 자료나 이런 것들을 갖고 써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는 거지. 그리고 이제 네가 실제로 쓰레기 무단 투기나 불법 주차가 개선된 어떤 그런 사례들 이런 사례들을 역시 여기 위에서 조사했던 것처럼 조사해서 그 자료들을 써주면 훨씬 더 역시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설득력 있는 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해서 CCTV가 어떻게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원인 등을 파악할 수 있고 추후 그것의 반영이 앞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서서 이러면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구나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역시 이것도 뭐야? 구체적인 그러한 그 사례들 CCTV 설치를 통해서 그 다음에 대책을 세워서 안전사고가 예방되었던 어떤 그런 사례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구체적으로 써줘야 되는데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쓰고 있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증명들을 하고 있지만 그 증명들을 얼마나 충실하게 했나라는 부분들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론을 썼는데 반론 뭐 이런 거 써줄 필요 없고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한다 라고 했으면 너는 그러면 이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에 대해서 CCTV가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거나 이런 식으로 반론을 써야 돼. 근데 하지만 사생활 침해와 범죄 방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렵기도 하고 요거 같은 경우는 네가 이미 여기 위에서 범죄 예방이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반론이 아니라 그냥 뭐라고 주장이라고.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네 내 말도 맞아 이런 식으로 물론 반론하기도 하는데 그건 별로 좋은 반론이 아니고 원칙적인 반론은 상대의 사생활 침해 이 자체에 주목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거 반론 맞지.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는 설치하지 않는 해결 방안도 있다. 라고. 그러면 너가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장소는 도대체 그런 점을 분명해야지. 뭐 집안 내부나 이런 거는 어차피 CCTV를 설치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라던가 공원이라던가 공공장소에 하기 때문에 그거는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점들을 네가 강조해서 얘기한다던가 여기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보안을 철저히 해킹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들 이 부분들에서도 그 사생활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에 대해서 이제 우려하는 사람들이 그 녹화본이 유출되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지만 이것들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걸 네가 충분히 설명을 해 줌으로써 그럼으로써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들을 입증하는 데에 더 주력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더욱 보안을 철저히 해킹을 막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저쪽은 해킹 당한다. 해킹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말싸움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킹을 막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그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네가 설명해 준 것도 필요하다는 거지. 여기서 끝나야 돼. 여기서. 사생활 침해에 관한 얘기 하나 끝나야 돼. 근데 그 다음에 또한 궁극적인 범죄 예방은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럼 이건 두 번째 반론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반론은 뭐 할 수는 있어. 뭐 한 개만 하는 부분 없으니까. 근데 대부분은 몇 개만 한다. 반론은 하나만 한다. 하나만. 이건 또 하나 이건 두 번째이기 때문에 또 뭐 궁극적인 범죄 예방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네가 그럼 이거를 한 세트가 아닌 두 세트를 네가 쓰는 방식으로 써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라도 충실하는 게 더 낫다. 그렇지 않으면 두 개를 할 거면 아예 그것도 똑같은 비중을 듣고
궁극적인 범죄 방은 되지 않는다 해서 아니다. 궁극적인 범죄 방이 된다는 것도 입증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 부분이 이미 여기서 뭐야? 네가 범죄 방이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네가 이미 뭐야? 여기서 한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그 얘기를 또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론은 이건 차라리 이 부분은 빠지는 게 낫겠다라는 것들. 네. 자, 그다음에 나는 오늘 CCTV 확대 설치에 대해서 논설문을 썼다. 너 쓴지 당연히 알지. 이거 읽은 사람 네가 쓴지. 그러니까 이건 역시 뭐야? 하나만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문장도 뭐 해야 된다? 빼자. 이 문장도 아예 빼자. 나의 의견은 찬성이었고, 너 당연히 알지. 너 의견 찬성인지. 이것도 뭐 하자? 빼자. 당연히 아니까. 그리고 이게 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짧은 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범죄방 효과적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할 수 안전사에 도움이 된다. 이게 지금 종합정리한 건데 사실은 종합정리한 게 아니라 이거는 첫째, 둘째, 셋째를 뭐 한 거야? 그냥 나열, 늘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걸 종합정리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CCTV 설치를 확대하게 되면 그동안 쓰레기 무단 투기와 불법 주차 등으로 몸살앓던 생활 문제에 대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또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범죄가 예방돼 안전한 세상에 살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네가 지금 말한 근거들을 모아서 하나의 글로 완성해 주는 거. 이게 종합정리라고. 됐어? 자, 그 다음에 네. 현재 시스템은 우리 사회에 빼놓을 수 없는 것들 중 하나이다. 물론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많지만 이게 착해서 맨날 네 말도 맞지만 내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거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도 뭐해? 우리가 겸손보도 때문에 이게 늘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얘기도 아예 빼자. 네. 그리고 오히려 차근차근 해가면 우리 사회에 더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네가 너무 이렇게 소극적이야. 오히려 CCTV 설치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좋아질 건지를 적극적으로 광고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경이가 뭐야, 뭐 네가 피자 가게에 나와서 피자를 팔면서 옆에 피자도 맛있지만 우리 피자 그 옆에 피자 맛있다는 얘기 네가 뭐하러 하냐고. 그냥 우리 피자가 최고예요. 우리 피자가 맛있어요라고 너의 피자를 팔기 위한 어떤 부분들을 얘기해야 되지. 근데 막 피자 팔면서 막 이 피자가 사실 우리 몸에 건강에는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들이 얼마나 설득력을, 호소력을 가질 건가라는 부분들에서 그냥 너의 장점, 너의 좋은 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그런 전략이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 하경이가 이 글들이 업데이트 돼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세 번째 성현이 글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고 최신 뉴스나 사건 사고 등을 보면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공공장소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 중 하나는 바로 CCTV이다. CCTV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지만 우리가 공공장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필수적인 도구이다. 첫 번째로 CCTV는 범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공공장소에 설치된 CCTV는 불법 행위를 감시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제지할 수 있다. 카메라의 존재는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에게 경고와 위협이 된다. 따라서 범죄율을 감소시키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두 번째로 CCTV는 긴급 상황에 효과적인 대응을 돕는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위험해졌을 때 CCTV 영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건의 발생 장소, 시간, 행동자의 특징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이는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CCTV는 사회적 신뢰와 협조를 촉진할 수 있다. 사람들은 CCTV의 존재로 인해 공공장소에서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다. 범죄율의 감소와 안전한 환경 조성은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CCTV가 설치된 공공장소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느끼게 하고 이는 사회적 관계와 신뢰를 쌓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론적으로 CCTV는 공공장소에서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필수 도구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이 사용되는 동안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법적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에 준수해야 한다. CCTV의 적절한 사용은 우리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범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의 CCTV의 확대적인 사용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선택이 될 것이다.
네, 채연이. 형식에 맞게 썼고 뭔가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근거를 대서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딱 이게 딱 하나가 딱딱 나눠져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써도 하나에 딱 한 의견만 써도 이제 글의 형식이 잘 잡힌다고 생각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서론에서 인터넷 접속을 했을 때 우리가 뉴스 사건 사고 등을 다루면서 우리 생활에 친근하게 다가와 있는 내용을 잡아서 좀 더 친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경이. 일단 서론에서 되게 흥미롭게 뭔가 그러니까 흥미를 유발하면서 시작한 게 되게 좋았고, 그리고 근거를 제시하고, 일단 근거를 되게 잘 제시한 것 같고, 거기서 각각의 근거에 뭐 있는 설명과 제가 먹은 뭔가 설명과 그런 자료를 되게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잘 든 것 같아가지고 되게 잘 썼다고 생각했어요. 자, 다 발표했지? 형 다 했지? 네. 자, 지금 보면 성현이가 역시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 지금 서론 그 반론 부분이 특별히 없습니다. 반론을 내용 쪽은 했는데 형식적으로는 반론 부분을 지금 빼놓고 쓴 그런 부분 볼 수가 있고, 아주 서론에 썼는데 지금 여기 인터넷 접속하고 최신적 사건 사고를 보면 범죄수에 끊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기 썼어. 근데 요거보다 더 뭐 흥미로운 것들은 구체적인 그런 사건 얘기하는 거지. 뭐 어젠가 그제 벌어진 무슨 뭐야 20몇 살짜리 저기가 또래 그 네. 사람을 뭐 이렇게 죽이고 싶어 한번 죽이고 보고 싶어 죽였다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그 흉포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그런 사건들을 예시해 준다던가 이게 훨씬 더 생생하고 더 충격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이지. 근데 여기 보니까 인터넷에 접속하고 최신 뉴스나 사건 사고 등을 보면 인터넷에 접속하고라는 요즘 뭐 인터넷으로 뉴스를 소비하기 때문에 그렇긴 하는데 굳이 이거 필요 없는 문장이란 거야. 뭐 최신 뉴스나 사건 사고 등을 보면 범죄 수준이 끊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인터넷 접속하고라는 얘기 굳이 필요가 없는 어떤 그런 분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필요 없는 글들은 뭐 하자? 그래서 빼버리자. 빼버리자. 아니면 뭐 요즘 뭐 범죄 수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요즘 뭐 특히 범죄가 뭐 깜찍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너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결국 그 얘기 때문에 요 앞에 들은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군더더기 이야기라면 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공에서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공공에서 안전 확보하고 범죄 예방하는 얘기를 네가 쓰려고 하는 걸까? 이게 문제일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CCTV 확대 설치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일 1단계 가장 단순하고 가장 확실한 거는 그 서론의 끝부분이 CCTV 확대 설치해야 될까라고 우리가 문제 제기하는 게 제일 1단계야. 두 번째 단계는 하경이 쓴 것처럼 CCTV 확대 설치에 난 찬성한다. 또는 CCTV 확대 설치에 반대한다라는 식으로 자기 주장을 담고 표현하는 게 서론에서 또 하나의 형태에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성형외처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성형외처럼 이렇게 쓴 거는 우리가 공공장소 안전을 살할 수 있는 필수적인 도구다라고 해서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결국은 어디서 나올 거기 때문에 본론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본론에서 겹칠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전을 살아야 되는 필수도구 겹칠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냥 문제 제기하는 것 정도에서 끝나는 게 낫고 요 이야기 이렇게 그 나중에 겹칠 얘기를 다시 하는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자, CCTV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고 왜 범죄 예방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나름 증명하고 있는 점도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한다면 아까 말했듯이 그 뭐 통계 자료 같은 걸 제시해 준다던가 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더 이제 이 범죄 예방 효과적이라는 것에 더해서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겠지. 자, 하경이가 성현이 때 배워야 될 점. 성현이가 참 잘한 것들이 범죄 예방에 효과적이다. 긴급 상황에 효과적 대응할 수 있다. 사회적 신뢰 협조를促進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근거가 보니까 어떻다는 얘기야. 근거가 각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잖아. 근데 아까 하경이 같은 경우는 세 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다 범죄 예방에 관한 것들이라는 거지. 비슷비슷해 보인다는 거지.
또 그런 점에서 그거밖에 없으면 그렇게 세 가지로 나는 게 맞아, 학용이처럼. 근데 지금 보니까 긴급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CCTV가 도움을 주잖아. 이런 식으로 이런 근거를 갖다 더 대주는 것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비슷비슷한 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학용이한테 누가 막 학용아 너 나랑 데이트해줘. 내가 초콜릿 사줄게. 사탕도 사줄게. 그다음에 또 커피도 사줄게. 그러면 학용이가 야, 넌 먹을 거밖에 모르냐? 넌 날 대주려 하냐? 뭐 이럴 거란 얘기야. 근데 이제 학용이한테 야, 내가 너 초콜릿 사줄게. 그리고 우리 같이 야구도 보러 가. 야구도 보러 같이 보러 갈 수 있어. 그래서 먹는 거 외에 즐길 스포츠 거리를 얘기하던가. 그리고 나랑 같이 가서 도서관 가서 책 보고 공부도 하자. 뭐라고 한다던가. 이렇게 그 선택의 폭이 다양성을 갖고 있을 때 오히려 더 이제 설득이 쉽게 될 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한 가지 단일한 걸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성현이가 근거를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는 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연수 할때 종합과 도출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이런 수도 있고 역시 성현이가 이제 기본을 잘하는 거야, 기본.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구체적인 사례 같은 걸 들어서 주는 게 좋지.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통계 자료가 있기 어렵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게 좋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사회적 신뢰 협조를 촉진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왜 도대체 사회적 신뢰 협조가 촉진된다는 것인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들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협력, 사회적 관계와 신뢰를 쌓는데 요 짧은 한 문단의 글인데 사회적 신뢰란 동일한 말이 몇 번이나? 3번. 3번이나 반복해 나오더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나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현을 아예 바꾸던가 구체적인 예시를 한다던가 그래서 비슷비슷한 얘기를 되풀이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가 아까 여기서 반론이 없다. 반론은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반대하는지가 예상이 돼야지. 개인의 사생활 침해된 개인 사생활 침해를 염려한다. 해놓고 그 사생활 침해 염려하는데 그거를 법적 규제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사생활 침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걸 네가 증명해 보이면 그게 반박이 되는 거지. 반론이 되는 거지. 이해가? 네.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CCTV는 공공장소 안전과 범죄 예방 필수 도구이다. CCTV 적절한 사용 우리 모두 안전한 경우 제공하고 이거는 다 뭐야? 그 인상 깊은 마무리야. 종합 정리는 네가 요거 CCTV를 설치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긴급 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적 신뢰와 협조를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근거만 모아 하나의 글로 만들어지는 게 좀 여기 부분에서 있어야 돼. 여기 부분에서 있어야 돼. 종합정리라는 얘기. 그러고 나서 요 마지막 CCTV 적절한 사용은 이렇다라고 해서 인상 깊은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 보호받을 수 있는 기회 제공, 안전한 환경 제공. 여기도 안전과 번영. 결국 여기도 계속 뭐 한 얘기? 안전과 범죄 예방. 역시 이것도 그 마지막 한 문단 안에 하나, 둘, 셋 똑같은 얘기가 3번 나오더라는 얘기야. 비슷비슷한 얘기.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자꾸 뭐 하면 반복하는 건 별로 좋지가 않다라는 거야. 성현아. 그런 점들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럼 한 번만 쓰고 말하는 거냐? 한 번 쓰는 대신 네가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던가 다 증명한다던가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지. 같은 얘기 비슷하게 반복하는 것들이 아니라. 됐어, 성현아? 네. 자, 다음 재현이 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매일 우리의 일상은 잠시 고개를 돌리지 못할 정도로 숨가쁘게 돌아간다. 우리가 거리를 돌아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집에서 생활할 때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자가 없는 게 아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은 우리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눈들이 관찰한다. 이 눈들의 주인은 누구일까? 그 범위가 너무 넓어 한계로 통합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의 행동, 말, 심지어 생각까지 하나하나씩 디테일까지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엉켜 있는 그런 사회가 오게 된 것이다. 우리를 감시하는 기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흔하고 꼭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CCTV다.
교실, 감옥, 거리 등 다양한 장소에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CCTV의 확대 설치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CCTV를 범죄율을 줄여주고 사건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어 CCTV를 더욱 많이 설치하는 것이 사회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다. 두 번째는 CCTV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에 해당이 되고 자유로운 표현과 행동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난 두 번째 의견, 즉 CCTV를 확대 설치하는 것에 반대한다. 첫째, CCTV의 확대 설치는 쉽게 악용될 수 있다. CCTV가 거리와 건물 안 곳곳에 더 틈틈이 설치가 되고 사회가 자연스럽게 이런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면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다. CCTV는 단순히 사람들이 공원에서 뛰는 장면을 포착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공원에서 집으로 정확히 몇 시, 며칠 날 이동했는지도 기록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CCTV가 녹화한 것들을 해커들이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 베르카다라는 회사가 무려 15만 대의 보안 카메라를 해킹당하면서 테슬라 회사, 감옥, 병원 등의 여러 곳에 일어나는 장면들이 노출되었다. 이 밖에 공공장소에 설치된 카메라가 해킹당한 사건들을 봤다. 과학기술이 빠르게 성장한 만큼 이제 그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매우 쉬워졌다. CCTV가 해킹되는 것을 통해 도둑질이나 강도, 스토킹, 성폭력, 살인 등의 여러 문제가 오히려 더 잦아질 수도 있다. 둘째, CCTV의 확대 설치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한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와 31개 시 또는 군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CCTV 설치에 쓴 예산이 무려 694억 4천만 원이라고 한다. 과연 CCTV 설치에 이런 큰 돈을 들이는 것이 효과적일까? CCTV가 설치된 공공장소의 절도 사건의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과연 테러리스트가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주변 건물에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카메라는 사소한 범죄들을 막을 수 있지만 중대한 범죄, 즉 살인이나 테러들의 사건을 무조건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이런 CCTV에 한 푼이라도 아까운 국가 예산을 들인 게 경제적일까? 차라리 직접적인 사건 해결, 범죄 예방, 교육 등에 더욱 시간과 돈, 에너지를 전념하는 것이 애초에 CCTV 설치 목적 달성에 더 효과적이다. 셋째, CCTV 확대 설치는 사생활 노출과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CCTV를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과정에 그 장소를 지나치는 사람들의 법적인 허용을 일일이 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즘 공공장소는 누구의 곳인가? 공공장소라고 아무나 카메라에 포착되어도 그 사람의 허락을 구할 필요가 없을까? 사생활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사생활의 선은 어디에 누가 그어야 할까? 등의 복잡한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 이런 논란 가운데 지금보다 더 많은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수긍하는 일일까? 가끔 우리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수상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아도 그저 남이 날 관찰하고 판단하지 않는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을 때가 있다. CCTV의 확대 설치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끼칠 것이다. CCTV 확대 설치에 동의한 이들 중 아무리 CCTV가 살인처럼 중대한 범죄를 다 막지는 못해도 범인을 찾고 사건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주고 결정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CCTV가 포착하는 범죄의 현장은 때론 잘못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확한 범인의 얼굴, 사건이 일어난 시간과 날짜 등의 여러 중요한 측면들을 놓치거나 잘못된 결론을 이끌 수도 있고 이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릴 수 있다. 그리고 CCTV로는 당시 현장만 기록되지 그 전에 일어난 일이나 인간의 복잡한 심리, 다른 사람과의 관계 등을 정확하게 알릴 수 없다. CCTV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나머지 우리는 카메라에 찍힌 것만 진실로 여기고 보이지 않는 갈등의 원인을 무시할 것인가? 오히려 CCTV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과연 CCTV의 모든 기록들이 있는 그대로 경찰에 전해질까? 의도적인 편집을 통해 한쪽에만 유리하도록 중요한 단서들을 뺄 수도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이 알아낼 수 없도록 인간의 조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일상이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머지않아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편하게 휴식을 취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저 나 자신 행복을 위해 돌아다녔던 공무원
집 주변 거리에서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는 압박감을 주는 CCTV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다면 그때 우리의 심리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 언제든지 유출과 유포가 가능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얼굴도 모르는 정부나 기업이 들여다보는 것에 대해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점점 과학 기술에 지배되어가는 우리, 먼 미래에 어떤 사회가 되어 있을까? 지속적인 감시가 모든 것의 해결 방법은 아니다. 우리는 누군가로서 감시받지 않고서도 스스로를 자제하고 선을 지키면서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네, 수고했습니다. 하경이. 저요? 음, 네, 일단은 되게 뭔가 되게 근거를 그 근거 세 가지에서 그 근거를 잘 설명하고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자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 점이 되게 좋았고 본받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CCTV 확대 설치는 막대한 비용이 든다 등 제가 이 의견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의견이나 근거 되게 잘 제시한 것 같아서 좋았고 결론에서도 되게 잘 정리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채아. 일단은 그 저 앞에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근거들과 막 여러 가지 이 근거들에 대한 질문이 자유자재로 섞여서 들어간 게 되게 좋았고, 또 이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은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이야기가 계속 나와가지고 뭐 선생님이 얘기하신 약간 그런 단점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경이. 일단 되게 글 자체가 되게 뭔가 서론으로 한 페이지를 채울 정도로 양도 되게 풍부하고 그 안에서 뭔가 내용도 되게 황영이가 말한 것처럼 뭔가 제가 생각하지 못한 약간 비용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런 근거를 제시한 것도 약간 뭔가 좋았고 네, 뭐 네. 자, 선생님이 수고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어볼게. 재현이 하경이, 성현이, 재현은 다 CCTV 설치에 찬성한 사람들이었거든. 재현이 글을 읽고 CCTV 설치 찬성에 대한 너의 생각들이 변화가 좀 있어? 아니면 뭐 어때? 성현이? 어, 약간 좀 어, 애매해진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애매해진 것 제가 같아? 약간 CCTV를 완전 찬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약간 어. 한 찬성 60에 반대 40 약간 이 정도였어가지고 아까 재현이 글을 보기 전과 보긴 후에 그 퍼센티지가 좀 바뀐 거야? 아니면 원래 그렇다는 거야?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아. 네, 약간 좀 바뀐 것 같아요. 약간 하경이는? 저도 약간 더 CCTV 저도 사실은 완전 그 CCTV에 찬성하는 게 아니라 둘이 음, 되게 공존했던 입장이어서 음. 원래도 그랬지만 이거 재현이 글을 보면서 뭔가 CCTV 확대 설치 반대에 대한 뭔가 근거나 그런 것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재현은? 저도 이 글을 읽고 나서 원래는 CCTV 설치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었는데 음, 이 글을 읽으면서 이제 뭔가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음, 막 다른 문제들이 부가적인 문제들이 음, 딸려오는 게 뭔가 장점보다 더 많다는 느낌이 들어서 음. 이거는 제 생각은 바뀌었어요. 음.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논술을 쓰는 이유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설득력 있는 글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미처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측면들을 제기해 줌으로써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조류, 사실이 아니다는 걸 알려줌으로 인해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뭐 완전히 바뀔 수도 있고 완전히 바뀌지는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어떤 그런 입장의 여지가 생기는 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사실 토론도 하는 거고 논술글을 쓰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현이가 그런 점에서 뭐 논술을 어쨌든 열심히 잘 쓰고 있습니다. 재현이 글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 재현이 글의 특징이 우리 지난주에 쓴 어떤 그런 글에서도 보였지만 재현이 글이 상당히 요거 자체만 보면 말랑말랑하게 사실 논술 같은 경우는 딱딱한 어떤 그런 글이고 엄격한 어떤 그런 글인데 비해서 그것들을 어쨌든 우리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서 말랑말랑하게 쓰는 그런 부분들을 가질 수 있어서 좀 손쉽게 편안하게 읽을 수 있다는 점들. 그게 이제 재현이 글의 특징,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요걸 특징, 장점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나중에 이제 재현이가 무슨 논문을 쓴다던가 요렇게 썼을 때는 그건 또 더 엄격한 형식과 거기 쓰는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건 또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이 꼭 논문 이것들이 꼭 그렇게 꼭 딱딱하고 어렵게 가야 되느냐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부드럽고 쉽게 가야 더 잘 익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또 이렇게 논쟁이 뭐 있는 것들은 사실들인데 어쨌든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왜 이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가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또 이제 다른 사람과 달리 재현이가 이제 그 반대편의 입장에 서 있다 보니까 그 반대편의 어떤 그 이야기들을 반대편 입장에서 호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의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쓰고 있는 점들 뭐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학교 설치에 대해서 생각이 두 가지 나뉜다라는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의견을 소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소개를 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쟁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쟁점, 어떤 가치가 충돌할 거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결국은 뭐 비슷한 얘기는 하지만 범죄 예방이라는 어떤 그런 안전의 욕구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과 또한 사람들이 사생활 보호라는 어떤 그런 욕구들,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어떤 그런 지점들에서 꼭 CCTV를 찬성한다 반대한다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과연 어떤 가치를 우리는 더 소중하게 여길 건가에 대해서 그 아래 다루고 있는 쟁점들을 드러내서 소개하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근거, 찬성 측의 근거, 반대 측의 근거의 일부분을 맛보기로 소개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는 건데 겉으로 드러나는 근거가 아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일반적인 가치,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로 쓸 수 있더라면 그게 더 세련된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쉽게 악용될 수 있다는 측면, 비용적인 어떤 그런 측면들, 그 다음에 사생활 유출과 유포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다양한 근거, 그리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들고 있는 점은 좋은 점이고, CCTV 학교 설치가 쉽게 악용될 수 있는데 왜 악용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악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점들, 이게 아주 좋은 거지. 증명을 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기록한다라고 되는데 몇 날 며칠 이동했는데 기록한다는데 기록해서 뭐 어쨌다고. 이 기록한다는 건 그냥 중립적이잖아. 근데 이 기록하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기록하는 게 왜 악용이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얘기가 그냥 빠진 거야. 그리고 더욱 심각한 것은 하고 이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야기해 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 자료가 되는 거고 그것들이 이제 상업적으로 이제 뭐 되는 거야? 활용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기업이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뭘 쇼핑할지 뭐 이런 걸 다 알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마케팅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러면 나는 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뭘 결정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통제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험성들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 아니면 이 사람의 동선이 다 확보가 되면 범죄 여기 썼는데 그것들이 범죄에 뭐 될 수 있는 것들 악용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들 그런 시나리오들 네가 더 써줬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잘 썼고 막대한 비용이 든다 해서 이렇게 그냥 비용이 든다 돈이 많이 든다 이렇게 쓰지 않고 이 정도 예산이 들었다라는 식의 그 이야기를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설득력 있는 어떤 그런 글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도인도이 효과적인 것일까? 그 다음에 요거 별도 가능성. 근데 이 이야기는 중대한 범죄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절도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과연 테러리스트가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이 돈을 들어서 그 CCTV에 드는 것이 효과적일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거는 오히려 그 반대 반론 지금 재현이과에 지금 반론이 빠져 있는데 오히려 이건 차라리 반론에 가는 것들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부분은. 그리고 오히려 설치에 큰 돈이 좀 효과적일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CCTV가 갖는 그 효과보다는 이 돈 갖고 오히려 다른 걸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여기 부분들 여기 부분들의 이야기로 대체하고 여기는 이 부분들은 빠져있는 반론으로 가는 것들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생활의 유출과 유포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도 왜 유출과 유포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쓰고 있는 것도 역시 좋고 여기에 이제 이게 반론이구나. 네. 선생님 착각했어. CCTV 학술지에서 범인 찾고 사건이 좀 하지만 그것들이 잘못 해석을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반론을 이야기 쓰고 있는 것들 잘 반론하고 있는 것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측면들에 대해서 문제를 조목조목 제기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잘 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이 인상 깊은 마무리, 종합적인 인상 깊은 마무리라는 부분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부분에서 이제 뭐는 빠져 있는 거야? 종합 정리. 네. 요거 사생활 유출과 유포 가능성, 막대한 비용의 문제, 그 다음에 악용의 문제. 요 세 가지를 뭐해서 모아서 여기 부분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여기서 종합 정리를 한번 해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요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제 이야기 끝에 가서 이제 인상 깊은 마무리 쓰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 외에 인상 깊은 마무리도 역시 잘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특히 감시받지 않고 수도 자제하고 선을 지키면서 감정관계를 표현하고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어떤 그런 길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들 이런 점들이 상당히 좋은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현이가 전반적으로 이제 글을 잘 쓰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재현이 정도의 지금 이 글을 보면 온고지 거의 한 20장 분량 정도를 쓸 거라고 생각이 들어. 뭐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요거를 이제 온고지 20장 분량으로 쓰면 이렇게 쓰면 되고 나중에 이제 그 글이 이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 뭐 온고지 10장 분량으로 써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또 그러면 그거에 맞춰 갖고 또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충분히 쓰는 거. 학영이나 재하나 이 과제는 오히려 재현이처럼 온고지 10장 분량, 20장 분량으로 글을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게 오히려 능력이고 또 재현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또 때로는 온고지 뭐 5장 분량으로 써라, 뭐 10장 분량으로 써라 이렇게 또 짧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또 어떤 사람은 길게는 쓰는데도 짧게 또 쓰는 걸 또 이렇게 버거워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점에서 이제 재현이가 일부러 내가 늘렸고 줄이고 하는 걸 좀 자유롭게.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중에서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든다던가 증명을 여러 개 하고 있는 것들을 한두 개를 뺀다던가 이런 식의 방법으로 이제 그것들 글을 다이어트 해가지고 중역적인 것들 중심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런 연습을 또 우리 재현이가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글 쓰느라고 수고했고 좋은 걸 잘 봤습니다. 자, 재야 이제 찬반 논술 세 사람의 글을 보니까 찬반 논술이 어떻게 쓰여지는 건지 확실히 감이 좀 와? 아니면 아예 또 잘 네. 모르겠어? 자, 그래서 다음번에 혹시 또 찬반 논술 쓸 기회가 있더라면 제가 그런 점에서 오늘 다른 친구들에게 배운 점들이 반영이 되어서 더 좋은 글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어쩌면 좋아 14살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좋아 14살이라는 책이 좀 두꺼워 보이는데 내용적으로는 읽기는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일기글 형식 일기 매일매일 일기 1년의 일기로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분이어서 글의 형식도 좀 이렇게 흥미롭고 내용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잘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어쩌면 좋아 14살이라는 책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주말 잘 계십시오. 지내고 안녕. 그래.